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 중에 기본 함수들, 뭐 sum이라던가 average, max, min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엑셀 화면을 좀 키워 두실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맨 하단 확대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어느 정도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200% 정도로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계산 작업할 때 필요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죠. 해서 A 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2026년 지점별 분기 매출 및 정산 예정액 현황이라고 한번 글씨를 좀 써줄게요. 2026년 지점별 분기 매출 및 정산 예정액 현황. 자, 이렇게 글씨를 입력해 주셨다면 엔터를 2번 눌러주시면요. A3셀로 셀이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A3부터 또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탭을 누르시면서 이동해 주시면 되죠. 탭을 누르시면서 지점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정산 예정액, 매출 합계, 매출 평균이라고 한번 글씨를 좀 써주도록 할게요. 각각 탭으로 이동해 주시는 거 아시죠? 지점,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정산 예정액, 매출 합계, 매출 평균이라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위에 줄부터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A1부터 F1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A1부터 F1까지 블록. 그리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이라고 있으시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가 맞춰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지금 글씨를 보시면 1분기 매출도 그렇고 특히나 정산 예정의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이럴 때에는 A열의 머리글에서부터 F열의 머리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열머리글 사이 아무데나 마우스를 두시고 열머리글 사이 아무데나 마우스를 두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알아서 글씨대로 간격들이 열 너비가 알아서 벌어진 게 예쁘게 벌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A4셀부터 글씨를 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제 글씨를 보고 똑같이 써주시면 되시죠. 저처럼 이렇게 강남, 종로, 잠실, 수원, 인천, 대전이라고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자, 저처럼 천천히 글씨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을 클릭해서 또 글씨를 천천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분기 매출 C4셀도 클릭하셔서 천천히 글씨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예정액도 글씨를 좀 써주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정산 예정액까지 작성을 좀 해주시는 거죠. 자, 다 되셨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동 채우기를 복습도 해볼 겸 여기서 한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시 형식 작업을 좀 한번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제가 강남, 종로, 잠실, 수원, 인천, 대전이 아닌 강남점, 종로점, 잠실점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럼 물론 한 군데씩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점이라는 글씨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작업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기호 중에 골뱅이라는 기호가 있으시죠? 표시 형식에서의 골뱅이는 뭘 의미하냐면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요 골뱅이 기호를 넣는 게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 이 골뱅이를 어디에다 쓰냐? 표시 형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지점에 점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요. 지금 보시는 제가 골뱅이는 잠시만. 골뱅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골뱅이를 어디다가 넣으셔야 되는지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 보시는 A4셀부터 A9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A4셀부터 A9셀까지 블록. 자, 그리고 되셨다면 저처럼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요 옵션이야. 표시 형식 옵션. 지금 보시는 여기 표시 형식 옵션 버튼, 요 버튼을 표시 형식 그룹 바로 옆에 있는 요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표시 형식 맨 하단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사용자 지정. 이 버튼을 클릭. 그리고 G 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클릭하시고 지우셔서 지금 문자에 문자를 추가하실 거잖아요. 그럼 문자라는 의미로 강남, 마포 이런 게 다 문자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골뱅이 문자에 무슨 문자를 추가할 거냐? 큰 따옴표 열고 점, 큰 따옴표 닫아주시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써볼게요. 골뱅이 옆에 큰 따옴표를 열고 점,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 옆으로 점이라는 글씨가 들어갈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문자에 왼쪽에다가 뭘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큰 따옴표 열고 글씨를 쓰고 큰 따옴표 닫고 골뱅이를 그 오른쪽에 넣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원래 써져 있는 문자 오른쪽으로 어떠한 똑같은 동일한 단어들을 쭉 넣고 싶다면 골뱅이 기호를 먼저 넣고 큰 따옴표 열고 점, 큰 따옴표를 닫아두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거와 같이 각각 지점에 강남점, 종로점, 잠실점, 수원점, 인천점, 대전점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간격을 좀 예쁘게 벌려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요. A열, B열, 머리글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예쁘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산하는 작업을 하실 건데 계산하는 작업 하기 전 우선은 표를 예쁘게 먼저 꾸며준 후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제목부터 꾸며줄 예정이라 지금 보시는 여기요 C1셀 저희 제목이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하나, 둘, 셋. 지금 보고 계시는 얘가 셀 스타일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스타일이 보여질 때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지실 수도 있고요. 그냥 버튼 하나로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거. 뭐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번째 자세히를 눌러주고요. 이 중에 우선 하나씩 대보면 어떤 스타일로 뜨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저는 요약, 제목 및 머리글에 있는 요약 스타일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되셨으면 아무데나 빈 셀을 클릭. 자, 그리고 하단의 표도 예쁘게 꾸며주실 거라 A3부터 F9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A3부터 F9까지 블록. 그리고 홈탭에 테두리 여기요 홈탭에 테두리 옆으로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요. 우선은 얇은 선을 먼저 전체적으로 넣기 위해 모든 테두리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바깥쪽 굵은 선을 넣어주기 위해 테두리 옆으로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야. 얘를 클릭. 그리고 되셨으면 아무데나 빈 셀을 클릭. 자, 그러면 테두리 작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여기요. 조금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A3셀부터 F3셀까지 블록을 잡아줄게요. A3셀부터 F3셀까지 블록.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홈탭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글꼴 그룹에 요 채우기색 글씨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에 면 색깔을 바꿀 예정이라 안쪽에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는 색 아무 색이나 하나 저는 황금색 강조 4 80% 더 밝게를 선택할게요. 아무 색이나 하시고 싶으신 색깔을 클릭. 이왕이면 가운데 정렬도 좀 해줄까요? 홈탭에 맞춤 그룹에 저희 여기요 가운데에 가운데 맞춤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가운데 맞춤까지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왼쪽에 지금 굵은 선이 들어가신 게 맞아요. 근데 열머리글이 너무 가깝다 보니 이 왼쪽에 선이 아마 제대로 안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인쇄했을 때는 굵은 선 그대로 인쇄가 되시죠. 자, 근데 눈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면 저 같으면 A열에 머리글에 마우스를 둘 거고요. A열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A열이 이렇게 생기면서 확실히 이 굵은 테두리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A열의 머리글을 그냥 줄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숫자 값을 써볼게요. A열의 머리글에서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열너비를 클릭 저 1이라고 쓸게요. 저처럼 열너비를 1이라고 써주시고 확인. 그러면 A열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해서 저희가 표를 한번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다면 우선은 첫 번째 매출의 합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저번 시간에 하실 때에는 작업을 어떻게 하셨었냐면 직접 이퀄인 는을 넣어 더하기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일일이 더하기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셨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저희 어떻게 작업을 해주실 거냐면 요 상태에서 화면 보시고요. 자, 우선 F4셀을 클릭할게요. 매출의 합계의 식은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매출의 합계의 식을 강남점의 1분기 매출 더하기 2분기 매출의 값이 얼만지 구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함수라는 걸 잘 모를 때에는 이퀄인 는을 넣고 1분기 매출인 C4셀 더하기 2분기 매출인 D4셀을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하셔도 값은 계산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암산으로 구했을 때 얘 더하기 얘가 이 값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2개 정도가 아닌 3개, 10개, 20개면 하나씩 일일이 더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기호로 계산하는 게 아닌 함수,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훨씬 작업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sum은 쉽게 말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는 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쓴 거니까 꼭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얘를 F4셀 얘를 클릭하시고요. 딜리트로 지우셔서 저희가 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와 매출 합계를 구해볼게요. 자, 방법은 2가지가 있으신데요. 우선은 첫 번째, F4셀을 클릭하시고 맨 상단에 수식 탭을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동합계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동합계 글씨를 클릭. 그러면 이 중에 합계라고 보이시죠? 합계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C4부터 E4까지 잡아준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잠시만.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매출의 합계가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만 더해야지 정산 예정액을 더하시는 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영역을 잘못 잡은 상태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거 건드실 필요 없이 그냥 잡혀있는 이 영역을 무시하시고 C4부터 D4까지 다시 블록으로 잡아주면 썸 안에 있는 영역도 알아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 그러면 아까랑 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해서 되셨다면 얘를 클릭하시고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값이 구해지실 거라는 거.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방법이 뭐가 있으시냐면 저희 볼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우선은 지금 보신 근데 잠깐만. 제가 빈 셀을 클릭해 보니까 여기 선이 없어졌어요. 선이 없어진 이유는 이게 채우기 핸들을 끌 때 이 서식, 모든 서식까지 다 복사가 돼서 그래요. 이럴 때에는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셨으면 서식 없이 채우기 여기 그리고 빈 셀을 클릭해보면 선은 문제없이 값만 채우기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매출 합계 쪽을 싹 지워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물론 썸함수를 열기 위해서 F4셀을 클릭하고 수식의 자동합계를 누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F4셀을 클릭하고요. 이퀄인 든 그리고 S 알파벳 SU만 쓰셔도 여기 썸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상단 수식에 내가 함수를 찾을 줄 알면 수식 탭을 눌러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아예 직접 쓰시는 것도 방법. 이퀄인 는을 넣고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함수가 나타나시니까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어디 C4셀부터 D4셀까지 잡아주시고요. 물론 괄호를 닫아주시면 더 좋은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알아서 또 작업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주면 아까랑 똑같이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해서 되셨다면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또 아래로 끌어주고 서식까지 복사되면 안 되니까 자동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알아서 매출 합계가 구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뭔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가 생겼으니까. 아마 왼쪽 위에 있는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얘는 오류의 존재를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값에 오류가 있냐? 그건 아니고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정산 예정액이 있는 쪽에만 오류 표시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즉 엑셀이 생각했을 때에는 옆에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더하질 않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오류 표시를 표기해 준 거죠. 자, 근데 저희는 값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신데 만약 나는 그래도 거슬린다. 이게 생긴 게 진짜 오류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한테 지금 보시는 요 왼쪽 지금 오류 표시 요 초록색 삼각형이요. 그럼 이렇게 느낌표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마우스를 두시면 느낌표. 얘를 눌러서 오류 무시. 오류 무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셀을 클릭하고 느낌표가 뜨셨을 때 클릭. 그리고 오류 무시.
왜냐면 이 오류가 진짜 오류가 아닌 엑셀이 오해해서 만든 오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데이터를 클릭하고 느낌표만 누르셔서 오류 무시를 눌러주시면 신경 쓰이지 않게 매출의 합계를 구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출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가 함수를 모른다면 매출의 평균을 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퀄인 듯 그리고 괄호 열고 1분기 매출인 C사셀 더하기 2분기 매출인 D사셀 괄호 닫고 개수가 2개니까 나누기 2. 이게 즉 평균이 되겠죠. 우리 보통 평균 계산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내가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의 매출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식을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매출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근데 저는 이 방법 말고 딜리트로 지울게요. 저는 이 방법 말고 아예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수 이번에는 뭘 쓰실 거냐면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평균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요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 G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맨 상단에 수식 탭을 클릭. 여기 보시면 자동합계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 그러면 이 중에 평균이라고 있으시죠. 평균을 누르셔서. 이번 매출 평균은 1분기, 2분기 매출의 평균만 구하실 거기 때문에 C4셀과 D4셀을 선택.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 그러면 저처럼 매출의 평균도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되셨다면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또 끝까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서식은 복사하지 않을 거니까 이 자동 채우기 옵션 얘를 클릭하셔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안 하면 또 테두리 선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 이렇게 매출 평균을 가지고 와주시는 거죠. 이 오류 또한 정산 예정액 매출 합계까지 같이 안 더하고 평균을 구하니까 이상해서 뜬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엑셀이 잘못 이해한 거니까 데이터를 클릭하고 느낌표를 눌러서 오류 무시. 얘 또한 클릭하시고 느낌표를 누르셔서 오류 무시. 이렇게 클릭하시고 느낌표를 누르셔서 오류 무시를 눌러주시면 오류 표시가 사라지신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요렇게. 자, 해서 저처럼 이렇게 지점별 분기 매출 및 정산 예전의 현황을 구하신 건데 이거 말고 추가로 몇 가지 더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저희 뭐 구해볼까요? 이렇게 구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와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의 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I3셀 얘를 클릭하시고요. 우리 여기다가 정산 예정액이 있는 한번 글씨 써볼게요. 저희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수 그리고 여기다가는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수,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수 요렇게 I3셀에다가 써주시고 I6셀에다가도 써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쓰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저처럼 데이터를 써주시고요. 아이열의 머리글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벌려줄게요. 그리고 되셨다면 I 3셀부터 I 4셀까지 불러.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컨트롤 눌러주시면서 I 6셀부터 I 7셀까지 불러. 그리고 홈 탭에 테두리 옆으로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이 중 저희 모든 테두리요. 모든 테두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비어있는 셀을 클릭. 또 우리 I 3셀 컨트롤 누르시면서 I 6셀도 클릭. 제목만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수랑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의 수를 클릭하셔서요. 색깔도 바꾸고 가운데 정렬도 해주게 홈 탭에 채우기 색 옆으로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고 무슨 색으로 할까요? 저는 요 색으로 할게요. 녹색 강조유 80%더 밝게 녹색 강조유 80%더 밝게를 클릭.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가운데 맞춤까지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꾸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정산,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정산 예정액이 몇 개인지 알아요. 지점의 수가 몇 개인지. 왜냐면 예정액이 써져 있는 쪽이 강남점, 잠실점, 인천점 딱 세 군데니까 3이라고 넣어주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함수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 이 말이 곧 이 4셀부터 이 9셀 안에서 지금 숫자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이 곧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 수잖아요. 비어있는 셀 말고 숫자 값이 들어있는 셀 3개가 바로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쓰실 수가 있냐면 우리 함수 중에 count. 자, count라는 함수는 뭘 얘기하냐면 숫자 전체 셀 중 숫자 데이터가 들어간 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count는 전체 셀 중 숫자 데이터가 들어간 셀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세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4셀부터 이 9셀까지 블록 잡아줬을 때 알아서 얘네 3개를 찾아주겠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I 4셀을 클릭하시고요. equal인 물론 위에 있으시죠. 그럼 수식 탭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얘를 클릭하시고 count는 수식 탭에 있으시니까 I 4셀을 클릭하셨다면 여기 맨 상단에 수식 탭을 클릭하시고 자동 합계 얘를 클릭. 그러면 합계섬 평균 에버리지 그 밑으로 숫자 개수를 구하는 count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 근데 우리 지금 잡혀있는 영역이 이렇게 잡아줬네요. 우리는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니까 여기요. 이 4부터 이 9셀까지 불러. 이 4부터 이 9셀까지 불러.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 그러면 정산 예정액이 있는 지점의 수가 3이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수를 구해보시는 거죠. 즉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수는 여기서 뭘 의미해요?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는 빈 셀이 정산 예정액이 없는 지점의 수죠. 그러면 그거는 함수 뭐를 사용할 수 있냐? count blank.
자, 지금 보시는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는 범위 안에서 빈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blank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을 잡아줬을 때 그 안에 빈 셀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구해주는 함수죠. 얘는 저희가 직접 써서 찾으실 거니까 I 7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equal인 듯 그리고 C O U 라고 글씨를 써볼게요. equal인 듯을 넣어주시고 C O U 그러면 여기 count blank라고 보이실 거예요. count blank 찾으셨으면 따닥 더블 클릭. 그리고 어디를 잡으실 거냐? 이 4셀부터 이 9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 키보드에서 엔터. 그러면 알아서 3이라고 딱 제대로 구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종로점도 정산 예정액이 있어서 100이라고 쓴 뒤 엔터를 눌러주면 알아서 I 4셀은 4가 되고 예정액이 없는 지점에서는 2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함수는 우리가 작업이 끝났어도 내가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하면 그 수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함수가 제대로 결과값을 추출해줘요. 처음에 식만 제대로 쓴다면 언제든 데이터 수정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연습 삼아 쓴 거니까 이 5셀을 클릭하고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그러면 다시 I 4셀, I 7셀의 값이 다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작업을 좀 해보실 거니까 1분기 매출 1분기 최고 매출 1분기 최고 매출 한번 구해볼까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2분기 최저 매출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조금 줄일게요. 축소를 눌러서 190 정도로 이렇게 I 9셀에다가는 1분기 최고 매출 j 9셀에다가는 2분기 최저 매출 그리고 저는 J열의 머리글 옆에 J열의 머리글 옆에 마우스를 두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벌려줄게요. 간격을. 요렇게. 그럼 이제 약간 위에랑 비슷한 느낌이 들게 I 9셀부터 J 10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 맨 상단 홈탭에 요 모든 테두리 되어 있으시면 버튼 한번 클릭 그리고 빈 셀 한번 클릭 그 위에 여기 I 9셀과 J 9셀을 블록으로 잡으셔서 I 9셀, J 9셀 그리고 되셨다면 요 색깔 아까 썼던 채우기 색을 그대로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한번 가운데에 맞춤 해서 이렇게 저처럼 또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J열, K열 머리글 사이에 두고 조금만 더 예쁘게 왼쪽이랑 조금 너비가 좀 비슷해 보이게 위치를 맞춰줄게요. 자, 이번에는 1분기 최고 매출을 한번 구해 보실 건데요. 최고값.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값을 구하셔야 될 때에는 보통 맥스는 최대값, 즉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따 하실 최저값은 뭐냐면 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미는 최저값, 즉 가장 작은 값을 찾을 때 쓰시는 함수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맥스와 민. 자, 우선 첫 번째 1분기 최고 매출을 구하실 거라 I 10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상단에 직접 쓰셔도 되지만 저는 맨 상단에 수식 탭을 눌러주고 자동 합계 글씨를 클릭. 그 다음에 최대값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최대값이냐? 1분기 매출의 최고값을 구하실 거니까 C4셀부터 C9셀까지 불러. 그리고 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 그리고 또 2분기 최저 매출을 구하실 거라 J 10셀을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맥스가 아닌 민을 이용해서 최저값을 구하실 거니까 J 10셀을 클릭하셨으면 이번에는 여기요 수식. 이번에는 여기요 수식에 자동 합계. 글씨를 클릭하시고 여기 최소값을 선택해 줄게요. 아이고 제가 여기 느낌표를 넣었네요. 다시 J 10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탭에 자동 합계 글씨를 클릭하셔서 최소값 얘를 클릭. 그러면 민이라는 함수가 나타난 게 보이시죠? 저는 이번에는 2분기의 최저 매출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D4부터 D9셀까지 불러. 그리고 되셨다면 엔터. 그러면 누가 봐도 2분기 매출의 가장 최저값은 0, 그 1분기 최고 매출은 170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함수들 sum, average, max, min, count 블랭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뭘 하고 싶냐면 매출 평균들 중 가장 큰 값 딱 3개만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G4셀부터 G9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되셨으면 홈탭을 누르셔서 이 중 저희 조건부 서식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상위, 하위 규칙에 쏙 들어오셔서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 이 중에 우리는 3개만 색깔을 바꾸실 거니까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3으로 해주시고요. 진한 빨강 텍스트 말고 목록 단추를 눌러서 뭘로 해볼까요, 저희? 진한 노랑 텍스트가, 녹색으로 해볼게요, 저희. 여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선택. 그러면 이렇게 딱 가장 큰 값 3개가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의 색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조건부 서식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얘를 블록 잡고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여기 홈탭에 채우기 색을 아무리 흰색으로 눌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얘는 조건부 서식이 셀의 색깔을 바꾼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글자색과 채우기 색을 바꿔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거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에는 G4부터 G9셀까지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을 지우셔야
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요.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를 누르셔서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워야 조건부 서식이 원래대로 돌아오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주기 위해서 G4부터 G9까지 불러. 또다시 맨 위 조건부 서식. 얘를 눌러주시고 상위 하위 규칙에 여기요 상위 10개 항목. 그거 빨강색으로 할게요. 저는 값을 3이라고만 써줄게요. 그러면 값을 3이라고 써주시고 오른쪽 밑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해서 우리 저장까지 한번 해보실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메뉴에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를 클릭. 그리고 바탕화면. 바탕화면을 클릭하셔서요. 파일의 이름은 분기 판매, 분기 매출 현황이라고 써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분기 매출 현황이라고 한번 글씨를 써주시는 거죠. 자,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저장을 눌러줄게요. 해서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함수 sum, average, count blank, max, min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한번 색을 변경해 보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 영상을 보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